네, 열린민주당 당대변인 김성현입니다. 소통관 처음 와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오늘은 열린민주당 공약 2호 검찰개혁 관련돼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최강욱 후보, 황희석 후보, 안원구 후보 이렇게 세 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열린민주당의 2호 공약 검찰개혁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황희석 후보입니다. 제가 프린트를 해오지는 않아서요. 제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주당은 검찰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꼽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설치는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이자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4.15 총선에서 과반수를 획득한 뒤 공수처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열린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공수처 설치법에 따라 공수처가 신속하게 설치되고 출범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아울러 열린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수사권 조정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는 이제까지 검찰에 독점되다시피 했던 양대 권한을 분리하여 검찰은 기소권만 보유하도록 하며 수사권을 가진 경찰 등 기타 권력기관들과 검찰 사이에 상호 견제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열린민주당은 위와 같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추진함으로써 수사권을 보유하게 될 경찰기구가 비대해져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를 없애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와 동시에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기구의 분산을 추진할 것입니다. 한편 열린민주당은 전국 검찰 피라미드의 정점에서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검찰총장의 역할을 일선 검찰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감독자의 역할로 그 권한을 축소하고자 하며 나아가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소방청 등의 예와가 똑같이 검찰청 수장의 호칭을 검찰총장에서 검찰청장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상 공식적인 발표문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질문 있으신 것은 이제 백글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제왕적인 검찰총장의 권한 또 그것이 남용될 때 어떤 그 위협이 될 수 있는지를 시민들이 목도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제 검찰 문화의 개선 또 관행의 개선, 제도의 변화 이런 것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국민 일반에서 지금 검찰총장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지나치게 과도한 권한을 가진 권위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바른 이름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과거 선현들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다른 권력기관 내지는 집행기관들이 다 청단위에 각 부소속의 외청으로 설치되어 있을 때는 전부 청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는데 유독 총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장관에게 맞서는 모습 혹은 장관에게 대항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바람직하지 않은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해서 그간의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종합해 볼 때 명칭을 변경하는 것도 저희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해야 기념을 하겠습니다. 검찰총장이 현재 장관급인데 명칭 변경할 때 차관급으로 뭐 격화시키거나 그럴 검찰총장이 장관급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게 처우를 하고 있었죠. 검사장도 마찬가지로 그런 규정이 없었는데 차관급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총장이 명칭이 변경되면 당연히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맞게 제대로 된 자리를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명칭이 바뀐다고 해서 반드시 무슨 직급이 낮아지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 일반이 보시기에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역할이나 임무나 또 그 정의를 구현하는 실체적인 진실을 발견하는 수사기관으로서의 임무 또는 공소기관으로서 앞으로 가야 할 방향에 충실한다면 얼마든지 그 처우는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과 충돌하는 모습을 지금 잠깐 주셨는데요. 제왕적인 검찰총장 권한이 남용될 때 위협이 되는 순간을 있을 거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런지. 언론 여러분께서 뭐 생생히 기억하실 겁니다. 장관에게 제3의 장소에서 나를 만나자 이런 식의 요구를 한다거나 장관이 그 불렀음에도 오지 않는다거나 그 다음에 어느 어떤 그 회의나 뭐 이런 단위를 할 때 있어서 각 부의 장관들이 외청장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기 위해서는 명칭의 변경도 쉽지 않은 길이지만 꼭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수사에 있어서도 그런 제왕적 권한이 발휘되고 있다고 제 얘기를 드려서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에 대한 어떤 그 날치기 기소를 하는 과정에서 관할 검사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거는 이제 검찰청법에 규정된 바에 의하면 명백히 검사장의 권한이거든요. 그걸 총장이 수사팀과의 직거래를 통해서 또 직접 명령하는 수단으로 그것을 행사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검사장이 마치 항명을 한 것처럼 몰아가는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은 분명히 법을 어긴 것이고 본인들도 그러한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완규 변호사가 이제 검찰 간부로 많이 재직하시다가 검찰의 이데올로그 같은 역할을 많이 하셨죠. 그 이완구 변호사가 쓰신 검찰청법에 보면 검찰총장은 검사장을 구체적 사건에 의해서 검사장만을 지휘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월권을 하고 그 다음에 대검의 참모들조차도 그냥 통과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반드시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람된 질문입니다만 후보자님 본인도 지금 본인에 대한 기소권을 말씀을 하시고 방송 등에서도 좀 윤석열 총장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있을 수 있다, 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좀 발언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검찰총장을 청장으로 좀 하는 얘기를 하셔서 이게 공약인데 사실 특정인에 대한 좀 보복성 조치로 비춰질 수 있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개인 윤석열 씨에 대한 감정이나 개인 윤석열 씨의 불만은 있을 수가 없죠. 검찰총장이라는 직위에서 그 권한을 남용했고 그런 결과가 시민들에게 지금 내 삶을 검찰 권력이 언제든지 파괴할 수 있다는 위협으로 다가오는 장면을 생생하게 봐왔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해가는 방법에 있어서 검찰총장이 빠질 수 없는 사람인 겁니다. 그 부분을 언급한다고 해서 또 법에 의해서 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 정해져 있는 사람이 법을 위반하고 범법을 한 것이 발견될 때는 언제든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왜 특정인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돼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1호 수사 대상이다 이런 것들은 명백히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당시에 라디오 방송 진행자의 의견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미래통합당에서 전 비서관님이랑 국장님 지목하면서 검찰로 조사받아야 될 분들이 국회로 들어가서 방어감을 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검찰로 가셔야 될 분들이
네. 국회로 들어가서 방어막을 쓰려고 하신다고. 그러니까 기본이 안 돼 있는 말씀이죠. 제가 기소된 사람이 검찰을 왜 갑니까? 그럼 법원을 가야 됩니다. 뭘 좀 알고 말씀했으면 좋겠습니다. 뭘 조사를 했죠, 저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조사할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모르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막말을 던지는 것 같은데요. 정말로 기소 수사 대상인 사람들이 아마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난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사실은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했던 분들이 아마 당연히 조사를 받아야 될 거고요. 그분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마 제가 볼 때 검찰청에서는 그에 대한 수사를 아마 지금 굉장히 해태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수사를 받을지 한번 보시죠. 한 가지만 더 좀 외람되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출범을 하고 공약을 차례차례 말씀드리고 있는 중인데요. 최초에 저희가 후보자의 자격으로 의사당 앞에서 처음 이제 출범식을 가질 때 저희가 언론 개혁의 중요성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언론인분들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약간 송구하기도 합니다만은 지금 검찰이 그간에 보여왔던 어떤 잘못된 관행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적인 진실을 증거에 기반해서 추적해가는 사정기관이나 그런 국가기관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일부 어떤 잘못된 언론의 그 구성원들과 결탁해서 그 내용을 주고받고 이제 논두렁시계 같은 사건이 뭐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국민들한테 많은 실망을 안긴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존의 그 수사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수사 과정에 있어서도 또 작년 연말을 부로 공보지침 같은 게 다 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정면으로 위배하면서 언론과의 부당 거래를 주고받고 있는 현실이 아직도 엄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은 저희가 늘 놓치지 않고 주목해서 지켜볼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예방될 수 있도록 반드시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덧붙여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제 오른쪽에 계신 분이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십니다. 이분이 사실은 검찰 수사의 일종의 피해자인 셈이기도 한데요. 나중에 바로 말씀을 하시기로 하고 사실 저희들이 이제 검찰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스스로 플레이어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 지금 최강욱 후보께서 일부 언론들도 같이 결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종의 정치 공작을 저는 계속 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스스로 하나의 선수가 되어서 정치 현장에서 역할을 하고 있고 뛰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왔고요. 그 과정에서 일부 언론이 함께 결탁까지 해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아주 먼 과거의 일이 아니고 최근의 일이고 그리고 아마 최근까지도 진행된 일이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그런 일들이 계속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더 이상 우리들 정치 문화 또는 검찰의 행태가 아주 낡고 낡은 후진적인 정치 공작의 수단으로 가서는 안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들을 빨리 끊고 새로운 어떤 시대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혹시 안 후보님 혹시? 말씀하신 최근까지 이어진 사례 어떤 구체적인 거는 점차 앞으로 한 번씩 보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차츰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공유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이 정도까지 하고요. 네, 오늘은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